자,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장중한 때 2% 가까운 급등을 보였다가 결국 마감 종가가 1% 밑으로 떨어졌으니까 하루 만에 3% 넘는 변동폭이 나타난 거고요. S&P 500 지수도 거의 한 2% 가까운 변동폭을 하루 만에 보였기 때문에 굉장한 변동성 장세를 현재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밤 사이 미국 시장 상황이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US 스탁 박종훈 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앞서서 넷플릭스 실적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린 게 있어서 정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은 EPS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었던 거 맞고요.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던 것도 맞습니다. 다만 이 성장률 둔화에 대한 구독자 수에서 제가 좀 오류가 있었는데 일단 지난 4분기의 구독자 수는 830만 명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치가 820만 명 정도였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대한 구독자 성장률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건 맞는데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다음 분기, 내년 1분기죠. 2022년 1분기의 성장률 가이던스를 구독자가 250만 명 증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게 가장 큰 발단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거의 398만 명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 1분기에 비해서도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이번 분기도 이번 분기, 그러니까 작년 4분기죠. 그러니까 재작년 4분기죠. 재작년 4분기가 850만 명을 기록했었는데 실제로 지난 4분기에는 830만 명을 기록한 거니까 성장률 둔화가 눈에 띄게 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시간외 거래에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의 18%, 20% 가까운 주가의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태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구독료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아직 구독료 인상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 실적에는 반영이 안 된 것이고요. 1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4월이 되면은 그 내용이 좀 반영이 될 테니까 그때는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 텐데 지난 밤 사이에 미국 증시가 너무나도 급변동을 했어요.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제가 사실 자료를 준비했을 때는 네. 이제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가 그러니까요. 제가 오는 길에 또 이렇게 좀 내렸습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에는 1.1% 하락을 했고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89% 하락을 했고 나스닥은 1.30% 이렇게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특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에 기반한 그런 개별 종목이 좀 상승을 보였지만은 전체적인 섹터는 좀 하락을 했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징 종목으로 보시면 앞서서 좀 말씀을 해 주셨지만은 펠로톤이 오늘 이제 가장 또 핫한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종목이 됐는데 일단 수요 감소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생산을 중단을 발표를 했고요. 자, 그 요인으로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어떤 가격 민감도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펠로톤이 좀 소외가 됐다. 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증폭된 경쟁에서 수요가 이제 급감을 했고, 자, 거기에 따른 어떤 가격 결정력에 대해서 약간의 좀 위치를 좀 잃은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2월 8일 날에 이제 실적 발표를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52주 최저치인 29불 선까지 하락하면서 IPO 당시 가격보다 더 아래로 이제 떨어진 그러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좀 봐야 될 이제 종목이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요. 자, 모건 스탠리가 작년에 이제 순 신규 자산을 포함해서 1조 달러의 고객 자산을 추가했다. 자,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최근 사실 실적 발표 때 이제 금융 섹터를 보시게 되면 웰스파르고와 모건 스탠리 외에는 또 이제 실적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네, 가이던스가 좀 좋지도 않았지만 이 두 금융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많은 금융 섹터에 대한 기대가 좀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따른 이런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부분이 또 금융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수혜를 받는데 예상보다 좀 좋지 않으면서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 부진을 좀 이렇게 이어가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좀 보셔야 될 종목이 AMD입니다. 네, AMD가 이제 투자 의견을 좀 하향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AMD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AMD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또 가장 중요한 좀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투자 하향을 했던 의견이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세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022년에는 PC 시장의 둔화가 예상된다. 네. 자, 이런 의견을 좀 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자일링스 이제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죠. 예, 팹리스 업체인데, 네네. 자, 이 자일링스 인수로 인해서 매출과 어떤 성장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자, 이런 의견을 좀 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높은 PER, 자, 퍼죠. 자, 그 다음에 고성장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조정이 예상되면서 최근에 많은 상승을 줬던 이 반도체 섹터들이 이제 하락을 줄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예상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좀 하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그리고 여기에서 몇 가지 눈에 띄었던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살펴봤는데 지난 밤사이만 보더라도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이 참 힘들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월가의 조언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제가 어떤 종목 선별할 능력은 없지만, 네. 저희 이제 월가에서, 네, 이제 모닝스타죠. 아주 네네. 유명한 이제 별로 이제 평점을 내리는 그 모닝스타에서 이제 그 2022년에 이제 연초에 들면서 이제 그 추천을 했던 저평가주들에 대해서 이제 좀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베론스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 두 이제 기사를 좀 보면서 저희가 좀 관심을 좀 가질 만한 그리고 이 두 이제 이 IB 업체에서 기업에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던 좀 공통된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요, 핀터레스트입니다. 네, 그래서 핀터레스트인데, 뭐 사실 핀터레스트가 많은 하락을 좀 했어요. 많은 하락을 했고,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저작권 문제나 아니면 무분별한 어떤 업로드, 그리고 이제 그런 고품질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다라는 어떤 소비자들의 그런 이제 불만 섞인 얘기가 좀 많아 있었고요. 저도 핀터레스트를 간간히 이용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진짜 화질도 뭐 한 10년 전 네, 화질에다가 맞아요. 좀 뭐 GIF라고 하죠. 움직이는 네네. 동영상 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정말 옛날 것들만 뭐 잔뜩 모여 있어서 쓸 게 네,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상세 설명도 좀 부족하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회원 가입을 유도한 뭐 여러 이제 뭐 다운로드를 이제 만약에 실행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이제 회원 가입을 유도를 하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유출에 대한 그 거부감이 최근에 네네. 또 이제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핀터레스트에 대한 어떤 성장성을 좀 뭐 이제 좀 둔화시키지 않았나.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페이팔과 이제 인수설이 한번 나돌았었죠. 네. 작년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하나로 약 52조 4천억에 인수하겠다. 자, 이런 이제 뉴스가 블룸버그를 통해서 좀 나온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이제 그런 인수가 이제 불발이 되면서 뭐 이제 주가 이제 하락을 좀 부추겼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여전히 좀 튼튼한 고객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매출적인 부분이 아직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장성에서 지금에 있는 그 가격대가 좀 메리트로 좀 작용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페이팔은 또 이제 뭐 제가 뒤에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지만 페이팔은 또 이제 금융과 SNS의 어떤 결합을 통해서 어떤 핀테크적인 그런 부분을 좀 혁신을 가지고 네네.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핀터레스트, 페이팔 뭐 요즘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그런 종목들이 지금 사실 좀 저평가 국면에 있으면서 좀 저희 투자자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모닝스타와 베런스에서 종목 선별을 했던 그런 네네. 종목들인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페이팔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페이팔이 사실 최근에 그 일본의 그런 핀테크 업체죠. 네, 이제 페이디를 좀 인수를 했어요. 페이디를 인수를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하는 양이 전체 국민 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저희가 네네. 만약 결제를 하게 되면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금 결제하는 양이 70%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페이팔을 봤을 때 네. 페이디를 왜 인수했나 봤을 때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핀테크적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편한 결제 시스템을 원할 텐데 네네. 지금 현재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겠죠. 네네. 다 현금 결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현금 결제하는 인구가 이제 카드로 아니면 또는 어떤 뭐 최신의 어떤 결제 시스템 넘어가는 그 부분을 예상을 하고 아하. 페이팔이 네. 인수를 좀 시도하지 않았나. 자, 그러면서 글로벌적으로 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예상을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있죠. 페이팔이 이제 수수료 인상을 작년에 또 네네. 했는데 그 수수료 인상이 이제 매출로 이제 직결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성장성으로 좀 갈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 매출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 사실 작년 4분기, 3분기 이때 이제
매출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그 부분이 이제 매출 이제 실적과 같이 연결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좀 긍정적인 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핀터레스트와 페이팔 살펴봤고요. 지금 델타항공과 세일즈포스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좀 들어볼까? 어느 게 더? 뭐 제 개인적으로 세일즈포스, 네네. 예, 세일즈포스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자, 세일즈포스가 사실 페이팔과 또 새로운 파트너십을 또 예, 제가 뭐 갖고 나온 종목들이 다 연결이 되네요.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결제 옵션에 페이팔 체크아웃 결제 서비스를 추가하겠다. 자, 이렇게 좀 얘기했는데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또 알리바바와 또 파트너십을 좀 기반으로 하는 네네. 그런 이제 사업성을 또 발표를 좀 했고요. 자,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기업의 어떤 중국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그런 소셜 플랫폼을 제공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세일즈포스도 최근에 사실 좀 많은 이제 기술주에 들어가게 되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 가격대가 또 이제 메리트로 좀 작용하면서 저평가 종목으로 또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닝스타와 베런즈가 선정했던 지금 우리가 종목 선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US 스탁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